오늘은 일일 컨텐츠를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컨텐츠는 더 있으나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좀 줄여봤습니다. 이제 유입하는 유비분들을 위해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소화까지 대신 시켜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느라 영상이 좀 깁니다. 타임스탬프를 걸어뒀으니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순서는 중요도 순은 아닙니다. 다만 맨 처음 소개드리는 카오스 던전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 카오스 던전. 카오스 던전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찾아주시고 위치를 모르겠다면 이렇게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카오스 던전은 핵앤슬래시 느낌으로 많은 몹들을 패주는 던전입니다. 총 3페이지로 나눠져 있으며 3페이지를 돌며 게이지 100%를 채우면 되는 단순한 던전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던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자신의 레벨에 맞는 던전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칭도 가능하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매칭을 하면 어차피 몹이 강해지고 또 카오스 던전은 몹을 몰아 도륙내는 게 제맛인데 매칭을 하면 괜히 몹들이 흩어져 더 방해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외로울 때면 매칭으로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혼자 가는 게 좋다는 걸 깨닫고 그냥 혼자 갑니다. 고독을 즐기세요. 카오스 던전은 일일 컨텐츠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강화에 필요한 3종 재료를 다 주고 핵심 스펙업 수단 중 하나인 보석도 주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큐브, 보스러시 티켓, 실링도 줍니다. 만약 게임을 켰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생각을 포기하고 일단 카던부터 두세요. 그리고 돌다 보면 아이템 창이 부족할 건데 뉴비 기준이라면 장비는 그냥 다 분해하시면 되고 보석은 보석 합성에 들어가서 자동 합성 설정 사례별 정도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2. 가디언 토벌. 가디언 토벌은 최대 4명이 파티를 맺고 이따만한 몬스터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다만 카오스 던전과 달리 가디언은 강함으로 혼자서 가면 안 되고 4명이서 팀을 짜서 가야 합니다. 가디언 토벌은 총 6단계까지 있으며 일반적으로 레벨에 맞는 가디언을 토벌하면 됩니다. 레벨에 맞는 가디언을 고르시고 파티 찾기를 누르시면 파티 창이 열리는데 그 후 탭을 내가 가고 싶은 가디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파티원들과 함께 잡아보겠다 하시면 트라이 파티를 찾으시면 되고 모코코라면 고인물들이 버스를 태워주기도 하니 부담되신다면 버스 태워달라고 방제에 적으시면 됩니다. 허나 저는 트라이 파티를 찾아 한번 부딪혀보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티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가디언을 잡는 게 정말 매력 있거든요. 가디언 토벌도 카오스 던전과 같이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깃발 모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전 가디언 토벌과 가디언 토벌이 있는데 도전은 좀 다른 컨텐츠라 그냥 가디언 토벌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디언 토벌은 미리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만큼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가디언 토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세부 패턴 등은 훌륭하신 다른 유튜버분들의 공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탄. 먼저 가디언을 잡기 위해 들어가 맵을 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면 가디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이 넓은 맵을 빨빨 돌아다녀야겠죠? 그런 시간 낭비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는 신호탄을 써야 합니다. 신호탄을 사용하시면 맵에 이렇게 가디언의 위치가 뜨므로 파티원들과 함께 해당 위치로 가주시면 가디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신호탄은 배틀 아이템 지원 선택 상자에서 얻거나 경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되며 퀵슬롯에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호탄은 모든 파티원이 써야 함. 아닙니다. 한 명만 신호탄을 던져도 모든 파티원들이 가디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한 명만 던지면 됩니다. 그럼 누가 던짐? 조별과제 조장 정할 때처럼 눈치 보고 던짐. 화면 왼쪽에 위치한 체력바 옆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파티 번호인데 이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1번이 신호탄을 쓰고 잡다 보면 가디언이 튀는데 튀어서 안 보이면 2번이 쓰고 다음 3번이 쓰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신호탄은 이렇게 생긴 정비소에서만 퀵슬롯에 장착할 수 있으니 시작할 때 미리 안내두시면 가디언 토벌 중에는 신호탄을 쓸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차례가 됐는데 신호탄을 못 쓰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머스케어 이모티콘을 날려주시고 깜빡하고 못 챙겼다 하시면 됩니다. 모코코가 머스케어 날리면 다들 봐주실 겁니다. 2. V 파괴. 가디언을 잡다 보면 이렇게 몸에 표적 같은 게 생기는 타이밍이 오는데 이때가 파괴 타이밍입니다. V 파괴에 성공하면 토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타이밍이 온다면 반드시 V 파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파괴시킴? 그냥 무지성으로 스킬 박으면 됨. 아닙니다. V 파괴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파괴를 시키는 방법은 파괴 스킬을 쓰는 방법과 파괴 폭탄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괴 폭탄은 공격 배틀 아이템 상자에서 얻거나 경매장에서 삽니다. 먼저 파괴 스킬은 직업마다 다른데 스킬을 보면 이렇게 파괴 레벨이 적혀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 타이밍이 오면 해당 스킬들을 박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스킬로 박는 파괴 레벨은 1이나 2입니다. 그에 반해 파괴 폭탄은 파괴 레벨이 3입니다. 그래서 가디언 토벌을 가실 때는 파괴 폭탄을 들어주시는 게 필수며 파괴 폭탄을 들지 않을 시 쌀먹이라고 하는 골드를 아껴서 현금 바꿔먹는 놈이라는 치욕적인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괴 타이밍이 오면 파괴 폭탄부터 던져주시고 다음 파괴 스킬들을 차례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파괴 타이밍은 당연히 가디언마다 다르니 가디언별 공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쌀먹 등 이런 건 고의적으로 던지지 않는 사람에게 붙이는 타이틀이고 모코코 딱지를 달고 있다면 당연히 못 던져도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던졌구나, 파괴에 대해 잘 모르겠구나 하고 넘어가니 겁먹지 마세요. 3. 무력화.
가디언 중에는 무력화 타이밍이 존재하는 가디언도 있습니다. 무력화 타이밍에 무력화에 성공한다면 가디언이 쓰러지며 길을 퍼부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반대로 무력화에 실패한다면 페널티를 부여받죠. 무력화는 회오리 수류탄 혹은 점토 수류탄을 이용하면 되고 스킬에도 이렇게 무력화가 달려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무력화 타이밍에 스킬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무력화 타이밍 역시 마찬가지로 가디언마다 다르니 공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냥 패턴을 피하면서 가디언을 때려주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디언이 쓰러지면 주위에 이렇게 생긴 하얀 구슬이 생기는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개가 있을 경우는 휴식 게이지 때문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파티창에 보니 이수라고 적혀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임? 카오스 던전과 가디언 토벌은 하루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티를 구하면 같은 가디언을 2번 잡아 숙제를 끝내는데 이 행위를 이수라고 합니다. 가디언을 2번 잡는 파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파석과 파괴석, 수호석이 핵심입니다. 셋 다 장비 강화에 필요하고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강화했어도 되고 골드가 급하다면 토벌 후 나온 보상을 팔아도 됩니다. 추가로 어빌리티 스톤과 장신구도 주는데 목고고 레벨에서 먹는 건 그냥 분해하시면 됩니다. 3. 에포나 의뢰. Alt J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게 에포나 의뢰 창입니다. 간단한 퀘스트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건데 보통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루 3회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포나를 하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1. 11 에포나 보상 획득.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획득 보상이 있는데 에포나 의뢰를 완료하시면 해당 보상을 얻게 됩니다. 보통 돌파석을 받을 수 있는 에포나 3종을 합니다. 2. 주간 에포나. 11 의뢰템 옆에 주간 의뢰 탭이 있습니다. 주간 에포나는 주마다 3회씩 완료할 수 있으며 횟수는 흔히 로요일이라고 말하는 수요일에 초기화가 됩니다. 주간 에포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은 바로 보스 러시 관련 의뢰입니다. 여기 2개의 의뢰가 있는데 보상만 살짝 다를 뿐 완료 조건은 같습니다. 바로 보스 러시, 태양의 회랑 클리어죠. 보스 러시 티켓은 앞에서 소개드린 카오스 던전에서 확률적으로 드랍됩니다. 그래서 티켓이 2개가 있다면 먼저 돌파석 11개를 주는 미션을 받고 미션을 클리어한 뒤 돌파석 8개를 주는 미션을 클리어하여 총 2회를 깨주시면 됩니다. 돌파석도 상당히 쏠쏠한 편이며 회랑 자체도 보석을 많이 주므로 꼭 먼저 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는 자리는 다른 미션으로 적당히 채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큐브, 카오스 던전 미션을 추천합니다. 3. 에포나 증표. 11 에포나와 주간 에포나를 완료하시면 에포나 포인트를 줍니다. 부캐가 많다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포인트가 다 쌓이겠지만 유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에포나 포인트는 주간 에포나가 많이 주니 주간 에포나를 꼭 신경 씁시다. 포인트가 쌓이면 에포나 증표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에포나 증표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맵에 골드를 검색하면 NPC 위치가 뜨는데 가서 에포나 증표를 금괴로 바꾸면 됩니다. 이 골드가 초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 매일매일 에포나를 해주도록 합시다. 4. 평판 보상 획득. 평판 보상 창을 보시면 좀 복잡하고 설명도 불친절해서 뉴비 때는 좀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워야 하는 평판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1일 에포나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평판 포인트를 10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에포나 한 종류당 평판이 3단계까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선 보조 사서 에포나 보상을 보죠. 1단계는 실링, 2단계는 실링의 영웅 카드 팩 그리고 3단계 보상을 보니 스킬 포인트 무략이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 무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얻어야 합니다. 그럼 평판 3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포인트가 몇 필요할까요?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70, 총 140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1일 에포나를 완료하면 평판 포인트를 10 준다고 했으니 에포나 의뢰를 총 14일 해야 스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1일 에포나를 해야 하느냐? 그건 왼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신간 정리 지원을 3회하고 도서관 정숙 유지를 11회에서 스킬 포인트 무략을 타먹었습니다. 그럼 도서관 정숙 유지나 신간 정리 지원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는 거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신간 정리 지원을 정해진 횟수만큼 하고 나면 도서관 정숙 유지가 개방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에포나 평판 안에 묶인 의뢰들은 퀘스트 내용이 보통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추가로 여기 평판 창에 있다고 바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 퀘스트를 깨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행할 수 있는 에포나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건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에포나 평판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평판 보상도 있겠지만 섬의 마음, 스킬 포인트 등 핵심적인 보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해야 함? 너무 많은데. 에포나 관련 내용은 많기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완전 처음이시라면 에포나를 여러 방면으로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안 될 테니 일단 제가 임의로 3개 에포나를 정해드리겠으니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 모코모코 야시장. 루테란으로 오셔서 바다로 나와주시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모코모코 야시장으로 가셔서 간단한 퀘스트를 완료하면 1일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NPC에게 말만 걸면 끝인 아주 단순한 퀘스트죠.
이걸 매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매일 옴? 벌써부터 귀찮은데. 그래서 우리는 비프로스트라는 유용한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Alt W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에 이 지점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프로스트를 이용해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옆 섬으로 가보죠. F1을 눌러 탈출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꿈꾸는 추억의 섬. 모코모코 야시장에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섬이 있습니다. 꿈꾸는 추억의 섬이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일일 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녀석에게 실링을 주고 상자를 구입해줍니다. 그리고 상자를 사용하면 변신이 되는데 퀘스트에 맞는 변신을 하시고 대사를 외치면 끝입니다. 만약 이상한 녀석으로 변신이 됐다면 R을 누르셔서 변신을 푼 뒤 다시 변신해주세요. 3. 정화의식. 이 에포나는 모르페우스의 별을 주는 에포나입니다. 그런데 21일이나 걸리니 지금부터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위치는 파프니카의 티카티카 군락지입니다. 그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몹을 잡아주면 되는 단순한 임무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3종을 하시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다른 에포나 의뢰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디언 토벌 카오스 던전, 에포나 의뢰는 휴식 게이지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일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이틀을 쉬면 하루치 보상을 더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영상 참고 바랍니다. 4. 호감도. 내실의 기본인 호감도입니다. 호감도를 쌓으면 다양한 보상들을 주는데 보통 호감도 총량이 높은 NPC는 보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감도는 보통 관심, 우호, 신뢰 총 4단계며 일부 NPC의 경우 신뢰를 넘어 애정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다양한 보상을 줍니다. 호감도 NPC는 맵의 하트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NPC 찾아 말을 건 뒤 악기 연주나 감정 표현을 해주시면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감도 단계가 넘어갈 때 생기는 대화나 호감도 퀘스트를 수행해도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와 감정 표현은 베아트리스의 축복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각각 하루 6회, 그렇지 않다면 하루 5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프로스트 칸도 없고 감정 표현들과 악보들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튼, 니아 마을에 있는 NPC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감정 표현과 악기 연주를 해주시고 호감도 횟수를 다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하며 감정 표현, 악보가 하나하나 모이면 천천히 호감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5. 비탄의 섬. 파프니카에서 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일단 이 NPC가 주는 퀘스트를 다 깨주시면 열쇠를 주는데 이 열쇠로 맵 끝에 던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던전 역시 혼자 가시면 됩니다. 이 던전을 쭉 진행하시고 보스 스텔라를 잡으면 하루 숙제 끝입니다. 다음 날 다시 오시면 섬 안에 몹을 잡거나 바닥의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여 게이지를 채우라는 퀘스트를 주는데 수행하면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렇게 매일 1회씩 비탄의 섬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비탄의 섬 보스인 스텔라를 잡으면 실타래를 주는데 모아서 일단 전설 압도룬을 챙겨두시고 나중에 1415가 되면 전설 직업 각인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팔아서 큰 골드를 얻을 수 있으니 초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타래 교환은 던전 앞 NPC에게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스 스텔라는 섬의 마음과 오르페우스의 별이라는 중요한 아이템을 주므로 여유가 된다면 꼭 매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일 5종 컨텐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주간 컨텐츠와 주기적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유입 뉴비들을 위한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비였습니다.